이번 이적 시장에서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가 이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리버풀이 흡이차를 좀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온스테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는 2027년 6월까지 나폴리와 계약을 맺었고 새로운 계약과 관련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그를 영입하려는 다른 곳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버풀은 그를 영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파리가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 또한 첼시도 잠재적인 타깃으로 고려 중이다. 나폴리는 자신의 클럽에서 107경기에 출전해 30골과 29도움을 기록한 그를 잃을 생각이 없으며 상당한 이적료를 받지 않고서는 그를 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측면에서 뛸 선수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루이스 디아스, 코디악포, 디오구 조타, 다르윈 누네스 모두 왼쪽 측면에서 기용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 자리가 크바라츠엘리아가 가장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리버풀은 크바라츠엘리아를 높게 평가하고 주시했었다. 이적 시장에서 기회가 생기면 그를 위한 영입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일단은 리버풀이 그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이 얘기를 듣고서 의아했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미 왼쪽 윙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왜 굳이 흡이차를? 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학포도 있지, 루이스 디아스 있지, 굳이 흡이차를? 게다가 지금 학포가 왼쪽 윙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죠. 루이스 디아스도 리그 초창기에는 진짜 거의 압도적 1왕의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지금은 물론 이제 제로톱, 폴스나인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윙어 자리에서 선수들을 모으려고 하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페노르트에 있을 때도 이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슬롯 같은 경우가 페노르트에 있을 때도 윙어들을 많이 사기를 되게 원했었거든요. 특히 슬롯이 체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들 이런 다양한 역할을 윙어들한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윙어의 뎁스를 많이 갖춰놓기를 원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페노르트 시절에 슬롯이 보드진에게 더 많은 윙어를 영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쵸? 다양한 윙어가 많아야 옵션도 늘어나겠고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경기가 많죠? 되게 많은 편이라 그러면서 뭐 아시겠지만은 파리도 되게 유력하게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 좀 놀란 거는 첼시도 잠재적 타깃으로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 근데 슬롯도 그렇고 마레스카도 그렇고 윙어들한테 좀 바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사실 이들의 시스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양쪽 윙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감독들이 이런 윙어들에 대한 영입을 많이 지켜보는 것 같기는 해요. 왜 리버풀이 흡이차를 영입하기를 바라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기사를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콥 화이트헤드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크바라츠엘리아는 22-23 시즌에 12골 13도움을 기록하며 스팔레티의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23-24 시즌은 덜 화려하긴 했지만 그러나 크바라츠엘리아는 왼쪽 풀백에서의 지원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만 적게 넣었을 뿐이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 크바라츠엘리아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다른 레프트 윙어를 보는 것과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더 크고 다부지며 그의 드리블 스타일은 놀라울 정도로 직선적이다. 크바라츠엘리아가 장착한 이런 기술적 특성은 상대 수비수로 하여금 한 박자 늦게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며 결국 성급한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 그는 빠르고 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양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친다. 이런 점을 보면 크바라츠엘리아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선수다. 그는 볼을 받아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예전 22-23 시즌에 그러니까 스팔레티가 스쿠데토를 들어 올렸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진짜 파괴적인 윙어였죠. 흡이차는. 볼을 받았을 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선수. 뭐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됐든 침투 상황에서 볼을 받든 정말 직선적으로 파괴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왼쪽 풀백에서의 지원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단 한 골만 적게 넣었을 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왼쪽 윙어라는 자리가 풀백의 지원이 항상 필요한 자리기는 하잖아요. 뭐 오버래핑이 됐든 언더래핑이 됐든 풀백이 지원을 해줘야지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드리블을 치거나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지원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흡이차는 여전히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바라츠엘리아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다른 레프트 윙어들을 보는 것과는 그러니까 풀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레프트 윙어들을 보는 것과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선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현대 축구에서 감독들이 시스템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그 시스템이 윙어들을 쓰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 풀백을 올리는 감독도 있고 왼쪽 풀백을 올리는 감독도 있고 아니면 양쪽 풀백을 동시에 올리는 감독도 있고 아니면 풀백을 안으로 좁혀서 전진시킬 때 메짤라처럼 움직이게 하는 감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쪽 윙어가 풀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온전히 그 감독의 시스템에 좀 달려있는 문제기는 해요. 근데 흡이차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혼자 자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모든 감독들, 많은 빅클럽의 감독들이 이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슬롯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저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지난 유로 때 조지아 경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되게 변방이잖아요, 조지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그동안 유럽에서 무시도 또 많이 당했고, 조지아가. 근데 16강에 진출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성적을 보여준 데에는 그 대표팀에서 흡이차의 활약이 절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쵸, 엄청 놀랐죠.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기적을 썼죠, 조지아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흡이차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전방에 있는 흡이차한테.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서고 전방에 이제 흡이차 정도 그리고 다른 공격수 정도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냉정히 얘기해서 수비 막은 다음에 앞쪽으로 볼 보내서 흡이차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축구였는데 흡이차가 그걸 해줬죠. 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회를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선수다. 맞아, 조지아가 16강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해저 축구인데 좋게 얘기하면 이제 감독이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전술을 짰다. 흡이차의 드리블 능력을 보면은 정말 감탄이 나왔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정말 좋았던 그 22-23 시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불렸던 그 슈팅 기억하세요? 나폴리가 축구를 하는데 상대 진짜 한 6, 7명을 제치면서 득점을 터뜨렸던 그 시퀀스. 와,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링크 많이 났었죠, 흡이차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슬롯이 약간 흡이차 같은 선수를 좋아할 것 같아. 지금 안 그래도 슬롯의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양쪽 윙어들 학포랑 살라가 둘 다 하프스페이스로 좁히죠. 윙어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둘 다 들어와요. 살라는 이제 왼발로 상대 골문 노리고 학포는 오른발로 상대 골문을 노리고 그래서 윙어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흡이차 같은 선수가 있다면은 왼쪽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거는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슬롯의 축구에 흡이차 같은 파괴적인 윙어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는 약간 리버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링크가 살짝 있긴 했습니다만 첼시도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첼시도 마레스카가 윙어들한테 바라는 플레이가 흡이차한테 좀 잘 맞기는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플레이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은 마레스카가 네투라든지 아니면 마두에케 같은 선수들한테 좀 요구를 하죠. 직선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 한 명만 더 벗겨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윙어의 플레이. 사실 그런 것들이 흡이차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하는 플레이이기는 하죠. 게다가 또 약간은 흡이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메리트라고 할까? 다른 선수들과 한 단계 더 차별화되는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양발이죠. 흡이차가 양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폴리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흡이차가 왼쪽 윙 자리에서 안으로 좁히면서 오른발 골문 각도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드리블로 상대를 약간 주저하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왼쪽으로 한 번 더 친 다음에 컷백이나 크로스 각도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은 공격 포인트, 득점도 되게 높기는 했지만은 어시스트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다른 장점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간지야 수염이 특히 멋있어. 되게 말씀 잘 해주셨네요. 진짜 그것도 중요하죠. 요즘 자본주의 축구에서. 그래서 그런 양발이라는 포인트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지선다가 걸리죠. 예를 들어 왼쪽 윙자리에서 오른발 의존도가 높은 선수라고 한다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안쪽으로 좁히겠구나 라는 이런 선택지가 생기는데 양발을 쓰는 순간 얘가 한 번 더 쳐서 컷백 각도,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지선다를 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수비수로 하여금 한 박자 늦게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며 결국 성급한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정말 한참 좋았을 때의 흡이차를 봤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완성형 윙어다. 득점되고 골문 바라볼 수 있고
드리블 되면서 왼쪽으로 한번 더 치면서 크로스 컷백까지 노릴 수 있는 완성형 윙어에 가깝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진짜 좋았을 때는. 그죠? 득점을 만들 수도 있고 어시스트까지 되는 진짜 크랙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만약에 흐비차 같은 선수가 기사에도 얘기했지만 그러잖아요. 풀백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혼자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게 뭐가 되냐면은 왼쪽에 많은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왼쪽에 풀백을 올려보내든 뭐 미드필더 지원을 보내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혼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이랑 그 반대편 오른쪽에 우리가 더 선수들을 투자할 수 있다. 뭐 지금 리버풀을 좀 예시로 들자면은 로버트슨 같은 선수가 굳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후방에서 그냥 내려서서 백스리를 유지하는 형태로 하면서 흐비차 혼자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른쪽 지역에 과부하를 건 다음에 왼쪽으로 반대 전환을 해서 혼자 있는 흐비차한테 1대1 상황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이죠. 그 예전 스팔레티 있었던 그 축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와 진짜 그때 저 진짜 눈호강하면서 축구 봤거든요. 진짜 딱 그때 나올 수 있는 축구였어. 그러니까 경기가 뭐 세다 안 세다 뭐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경기 자체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폴리 경기가 되게 다이내믹했죠. 스팔레티가 일단 공격적으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높이 올라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도 되게 많았고 그걸 또 다이내믹하게 수비해야 하는 장면들도 많았고 되게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쓰는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다이내믹했어요. 공격이 시원시원하자. 그래서 근데 진짜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때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축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스팔레티도 있었고 또 그에 맞는 선수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거는 국뽕 거르고요. 진짜 스팔레티의 그 축구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축구였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뒤에를 그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과르디올라 팬이다 보니까 그런 축구에 좀 익숙해져 있긴 하거든요. 이제 08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과르디올라가 추구하던 그런 점유율 위주 볼을 우리 선수들 발에 붙여놓으면서 경기 지배하고 점유율을 올려가고 이런 축구가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 빠른 축구의 매력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22-23 시즌에 스팔레티의 축구를 보고서 좀 다시 기억해냈어 나는. 이런 축구도 진짜 재밌었지 라고 하면서 진짜 그립다 그리워. 그래서 만약에 흐비차가 리버풀로 만에 하나 이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좀 스피드한 왜냐면 지금 리버풀 축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슬롯의 리버풀이 쇼패스 빌드업이랑 그런 롱패스의 패턴 그 조합이 굉장히 좋잖아요. 볼을 유지해야 될 때는 뭐 판다이크나 코나테를 위주로 후방 빌드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회를 봐서 뒤에 있던 아놀드라든지 아니면은 판다이크 같은 선수들이 한 번에 롱패스로 뿌려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오른쪽 지역에서 이제 살짝 안으로 좁힌 아놀드가 오른발로 반대편 왼쪽에 있는 멀리 있는 선수를 바라보고 한 번에 롱킥으로 전달하는 거. 만약에 흐비차가 리버풀로 이적을 한다고 하면은 아놀드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왼쪽 측면에 있는 혼자 있는 흐비차한테 롱볼 패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그림도 볼 수 있겠죠. 난 너무 기대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적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같은 선수가 아르네 슬롯이라는 감독의 팀에 들어가고 그 시스템에 녹아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것도 그냥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기대되고 궁금하기는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